자, 오늘은 이제 37번째 꾀입니다. 풍화가인. 우리 지난 시간에 지화명의꾀를 나갔는데 발금이 상했다.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다 보면은 이제 남한테 시기, 질투, 어떤 원한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뜻하지 않게 몸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때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또 푹 쉬고 또 잠시 이제 휴지 기간을 딱 거치고, 말하자면 낮에 활동하다가 이제 피곤해 지친 몸으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시 쉬는 것이죠. 저녁에 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원기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재충전한다는 뜻이죠. 가인의 뜻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쉬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인이라고 할 때 이 집가자에 사람인자예요. 요 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일가지인 집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집가자가 진면자에다가 한일자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무리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중자. 넓은 의미로 말하면 백성이겠지만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은 일가지인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간이라는 것이 괴상으로 보면은 위에는 손화절 바람이 있고 밑에는 이중허 불이 있어요. 물론 이게 불을로 밝히니까 불길이 드세지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람이 생하죠. 그런 의미에서도 되지만 사실 이 불이 집으로 삼고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나무지요. 이 손꾀가 오행으로 말하면 손, 목, 나무예요. 나무 속에 불기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은 나무를 집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집안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요걸 이제 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불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불을 담고 있는 곳. 그런데 여기 이제 가인꾀에서는 맨 첫 구절에 문왕이 뭐라고 썼냐면은 가인은 이 여정하니라고 했어요. 여자의 정함이 이로우니라. 물론 여기에 보면은 요 가인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꾀 자체가 손꾀, 장력꾀, 이꾀, 중력꾀 다 이게 음꾀예요. 음꾀. 그러니까 음도를 행할 수 있는 곳이 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집갈 가자를 쓴 걸 보면은 개진여변에다가 집가자를 썼습니다. 여자가 여기 집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의지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진실로 여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집이다 이런 얘기. 집. 그런데 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 친정 부모에 의지해서 여자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지만, 진정한 여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시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자가 시집 가는 곳. 여기 시집갈 가짜입니다. 장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장가라는 말은 뭐 장인집이죠. 장인집에 간다는 뜻이에요. 장가가. 시집은 시댁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취할 취자에 개인유자 쓰는 것이고, 이게 장가들 취자예요. 여자는 집가자를 쓰는 겁니다. 여자가 진정 의지해야 할 곳은 바로 이 집이다 이거예요. 이건 친정집이 아니고 시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시댁이지, 사실 여자가 시집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안주인. 그래서 우리가 시집간 여자,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서의 뭐라고 우리가 그런 뜻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주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주부라는 말, 안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안주인이냐? 이제 그 집안에 시집을 갔으면은 그 집안의 이제 안주인으로서 함께 우리가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이유로 결혼을 하나요? 두 가지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조상을 섬기고, 둘째,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요건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인데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집안에서 보면은, 아니 제삿날 보면은 여자들은 뭐 참석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이제 여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피하게 하는 것이지, 사실 여자는 당당하게 그 집안 안주인으로서 제사를 받들고 같이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적에는 처음에 제주가 이제 남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초혼예를 행할 적에는 제주가 술 따라 올리는 것이고, 아헌예, 두 번째 잔 올릴 적에는 주부가 따라 올리는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집안, 요 집을 뜻하는 요 가인교에서는 여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안살림은 여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남자는 바깥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에는 대개 여자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인은 이 여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자가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지엽과 같은 거예요. 그냥 가지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잘못되면 그건 뿌리가 썩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며느리를 맞아들일 때에는 삼가하라 이런 얘기 조심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가인교에서 특히 음괴의 덕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단활 이 구절을 놓고 이 여정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놓고 단활 요건 이제 공자가 문왕의 말씀을 이제 그걸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가인은 정의 혼애하고 남이 정의 호외하니 남녀정이 천지지 대의야라 했어요. 자, 공자께서 문왕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단이라는 이 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단이라는 글자는 문왕의 말씀을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가인은 이 여정하니라라고 하는 요건 하나의 괴인데 괴에 대해서 글을 붙인 거예요. 가인은 이 여정하니라. 그 가인 이 여정이라고 하는 그 글을 갖다가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이에요. 요 구절을 놓고 공자께서 단에 말하기를 문왕의 말씀을 풀이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왈자 쓴 건 공자의 말씀입니다. 자, 요걸 공자가 어떻게 풀이하시느냐. 가인은 정의 혼애하고 여자가 안에서 우리가 왜 아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내?
안이라고 하는 건 집 안, 이 안을 말하는 겁니다. 안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가 여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두 가지서를 얘기하죠. 아내, 아내 할 적에 내 자는 사나이 할 때 쓰는 나이, 내라고 했듯이 사내라고 하듯이 남자는 사내 하지만은 여자는 아내 이렇게 하죠. 그 인칭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자는 이걸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내 해다 이거요. 아내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여자는 안에서 우위를 바르게 하고 남자는 밖에서 우위를 바르게 하니, 이렇게 집안과 집 밖으로 남녀가 각각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남녀 정의, 이게 바를 정자를 썼어요. 남녀 정의. 그런데 여기다가 공자께서 천지지 대의하라 했어요. 아니, 남녀가 바르게 하는 데에서 어떻게 천지가, 이게 바로 천지의 큰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뭔 뜻일까 이게? 참, 이게 공자께서, 아니 남녀는 일개 필부로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공자는 그냥 무한의 곳까지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녀가 서로 바르게 하는 것이 천지의 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얘기겠습니까, 이게. 이게 참 보면은 천지인 삼재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위는 하늘의 재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래는 땅의 재질로서 말한 것이고 가운데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팔괘를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사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하늘, 이건 땅, 이건 사람이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삼재가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천지 사이에 한 가운데 딱 처해서 사람이 역할이 뭐냐? 사람이 하늘과 땅의 도를 통할 수 있는 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 사람이야말로 천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천지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인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한낱 두 사람 단순한 필부가 지금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이 곧 천지지 대의다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숭고하냐는 얘기예요. 자신을 낮고 가치 없는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물론 사람은 그 우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합니다. 우리 같은 우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천자짜리 된다면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죠. 여하튼 사람이야말로 천지의 도를 대행할 수 있는 자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그 뜻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녀정이 천지지 대의하라. 참 감당하기 힘든 얘기죠. 또는 그만큼 인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자, 여기 아까 가인은 이 여정하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공자께서 또 지금 가인의 뜻을 공자는 첫 구절에서 이게 천지의 대의다. 가인이라고 하는 뜻이 천지의 대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가인의 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인이 엄군은 하니 엄한 군이 있으니 부모지우이해라. 여기 가인에는 엄군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엄군. 자, 그럼 우리가 엄군이라는 말이 엄군은 누구를 말하냐는 얘기예요. 엄군. 대부분 이 군자 쓴 걸 보면 어때요? 아비를 칭하는 것 같죠? 근데 공자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가인이 엄군은 하니 부모지우야라고 했어요. 애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갖다가 병칭을 한 거예요. 부모를.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엄군의 뜻은 뭐냐 그러면 엄군. 엄할 엄자에 임군군자예요. 물론 이게 군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임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 지낼 적에 지방을 쓸 적에 현고 학생 부군 하지요. 이 군자를 써요. 예, 그러니까 이건 꼭 무슨 뭐 사회적으로 무슨 뭐 어떤 인군만을 뜻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부군 하면은 그 집에 곧집 부자. 우리가 이 부군 이 부자를 쓰지요. 부군 할 적에 그 집의 어른이다 이런 얘기예요. 집의 어른이다. 그럼 집의 어른은 애비만 어른이냐? 그게 아니다. 부모를 말한다. 에? 엄군은 부모를 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엄군의 뜻이 뭐냐? 엄한 군이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이 뜻이 뭐냐면 존엄한 군이다 이거예요. 존엄, 이 엄자를 갖다가 존엄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존엄한 군이다. 그럼 존엄이라는 게 뭐냐? 높은 뜻이죠. 이건 뭐냐면 자식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이 있고 하면은 가정도 하나의 소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이루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부모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질서를 이루려고 해도 부모 마음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질서가 이루어지느냐? 자식이 부모를 스스로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엄군의 뜻이에요. 존엄한 군이다 이게요. 존엄한 군이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이 서로 친구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런데도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위태하지만 요행으로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높이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설령 부모가 못났다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높이는 가운데에서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부부, 자자, 형형제제, 부부이, 가도정하리니 정가이 천하정의리라. 자, 우리가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집가자도 여기 집가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돼지자가 아까 이렇게 한 일자에다가 사람 있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무리중자 이렇게 쓰죠. 그죠? 무리중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시조 밑에 부모, 형제, 처자가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가족 개념 하면 옛날에는 고조 아래에 그 자식들을 대개 가족 개념으로 옛날에는 삼았습니다. 요즘에도 아마 8촌까지를 가족으로 아마 삼을 거예요. 요즘에도. 그래서 이 고조 아래에 같은 형제들을 8촌이라고 하는데 이 8촌 사이에는 우리가 같은 한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당내지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내지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이 같은 이 당내지간의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은 복을 입었어요. 상복. 그래서 유복지친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유복지친이다. 유복지친이다 이런 말도 쓰는 겁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8촌도 가까웠던 사이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 이 가자는 여기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뜻이고, 정은 뭐냐? 어모에다가 조정정자를 쓴 거예요. 조정정자. 요 정자가 이게 조정정자예요. 우리 조정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천자 아래에 만주백관이 쫙 실입한 곳이에요. 품계별로 실입한 곳입니다. 이 정자 쓴 걸 보면은 여기 사람이 서 있는 모습에다가 땅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쓴 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한자예요. 요게 길게 늘어설 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서 지금 길게 늘어서 있는 뜻이 이게 조정정자예요. 그 조정 안에는 법도가 있죠. 질서가 있죠. 가정도 여기 어모를 썼으니까 이건 이제 작은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건 작은 조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정자가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쓴 거예요.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 이게 뭐냐면 질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서를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애비가 애비답고, 이게 부부예요. 자자 하면은 자식이 자식답고, 형형, 제제 하면 뭡니까? 형이 형답고, 아우가 아우답고. 부부지요. 지아비가 지아비답고, 지엄이가 지엄이다워야. 그래야 가도가 바르게 될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각자 사람들이 거기 각자의 자리가 있죠. 각자의 자리가 있으면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마땅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 옛날 제가 어떤 집에 누구라고 참 얘기하기도 참 그런데 딱 하니까 가훈에 딱 써 있어요.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 이 가도 정이라 딱 써놨어요. 예, 이 참 얼마나 참 저는 그게 참 굉장히 멋있는 문구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정말로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는 가정이 가정답지를 못해요.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숙사예요. 기숙사.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곳이지 거기에서 사람의 어떤 인격이 형성되고 이걸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돼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 세대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한 그루의 거목도 수백 년이 흘러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한 집안도 부부지간에 처음 만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그렇지만은 거기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몇 대를 이루어져서 비로소 명문 거족이 되는 겁니다. 한 세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명문 거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도 역사가 있고 정신이 거기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전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장차 명문 거족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물론 꼭 갖춰야 될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예를 지금 말하는 이게 부부자자 형형제제 부부가 이게 뭐냐면 예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라는 글자 볼까요? 여기 예자 보면은 여기 제기두자예요. 제기두자. 근데 여기 제기두자 쓴 걸 보면은 있었어요. 자, 요거 괴로 말하면 이거 뭘까요? 노양괴니까 이거 풍 이렇게 하면은 화 풍화 가인괴예요. 특히 우리가 이해를 갖춰야 할 곳이 어디냐? 저 풍화의 저 뜻을 이 제기 모양이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기 모양이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도가 바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 여기도 공자가 정가이 천하정의리라 했어요. 정가이 천하정의리라. 집을 바르게 함에 천하가 안정되리라. 아까도 천지지 대의여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도 천하정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작은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천지니 천하니 공자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한 가정에서 그 천지니 천하니 여기까지의 그 연결고리가 이게 참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이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참 우리 생각으로는 멀고도 용언한 것 같은데 공자는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을 야 어떻게 이 가인괴에서 천지니 천하니 하는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사용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활 풍자 화출이 가인이니 군제 이하야 언유물이 행유항 하나니라. 자 가인괴에서 공자는 이걸 이제 상을 갖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풍자 화출이라 했어요. 자 이 풍이 이게 손괴니까 풍이죠. 여기 밑에 이중헛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지금 불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풍자화. 자화하면 불로부터 출 나온다 이거예요. 바람이 불로부터 나온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물론 불이 드세면은 바람이 나오겠죠. 상으로 불이 드세면 거기 바람이 생하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정사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요 이중업계는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밝은 지혜. 우리 집안이라고 하는 것도 밝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보존할 수 있는 곳. 요 이중업계가 정신, 지혜 이런 거 상징적인 어떤 의미예요. 밝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밝음을 간직한 곳을 지금 가인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밝음을 간직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 집안에서 이 밝음이 나중에 이제 결국
집안의 어떤 밝은 어떤 이런 것이 이제 세상 밖으로까지 점차 퍼져나가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예, 그 뜻을 담은 거예요, 지금. 불이 점점 세상을 밝히는. 풍이라고 하는 것은 풍화, 풍속, 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미풍, 양속, 바람풍자를 다 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교화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화의 근본. 가정에서부터 그 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이웃에까지 나가고, 이웃 고을에까지 나가고, 사회에 퍼지고, 온 나라 전체가 다 그 미풍양속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여기 가인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풍자화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 풍자화출에 이 상을 두고서 군제 이하야, 군자가 이하야 하는 얘기는 이게 써 이자예요. 쓴다는 뜻이에요. 자, 자연의 저 가인의 상을 보고서 체득해 가지고 군자가 역도를 어떻게 쓰느냐. 아하, 모든 근원이, 교화의 근본이 가정에 있고 가정의 주체가 나로구나. 그러니까 아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 식구 구성원들이 나를 따를 것이며, 그렇게 그 일을 바탕으로 치국 평천하도 할 수 있을까? 그 행위의 주체를 뭘로 보냐면 언행으로 보는 거예요. 군자의 말 한마디, 군자의 말 한마디. 언유물이 행유항하나니라. 말함에 물이 있다는 얘기는 실질을 두는 거예요. 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을 두는 것을 언유물이라 하는 겁니다. 언유물. 물론 여기에는 말하는 것은 요 이중헛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기가 말하는 겁니다. 확기운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불교를 갖고서 언유물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말이 이제 바람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행유항하나니라 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항상함을 둘지니라. 한번 내가 뭘 하기로 했으면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고치는 조변석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번 뜻을 세우고 마음을 먹었으면 변치 않고 계속 행할 수 있도록. 그건 뭐냐면 경계사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동쪽으로 불었다가 또 어느 때로는 서쪽으로 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건 경계사예요. 말하는 데는 실질을 둬야 되는 것이고, 행할 적에는 항상한 덕을 갖고서 행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저녁 때 가서 싹 고친다든가,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교화의 근본은 가정이요. 가정의 근본은 그 집안, 부모의 언행에 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행에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풍자화출의 상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